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학내 역할을 맡고 있는 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네. 방금 그거 너무 반가워서. 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바로 미디어 스크랩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YTN이 네. 어제 오보를 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 민원연에 제보 전화가 아이고. 정말 빗발쳤나? 빗발쳤습니다. 아이고. 전화가 와서 네. 네 민원연입니다, 여러분. 저기요, YTN이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네. YTN이 지금 오보를 냈어요. 얘네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 제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받을 때, 세 번째 받을 때는 네, 이미 그 얘기 들어왔고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체크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해서 바로 어제 종편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YTN이 어제 김경수 의원 압수수색,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한다. 속보로 냈죠. 크게 냈습니다. 압수수색. 그래서 압수수색 한댔잖아요. YTN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풍경이 벌어졌냐. 기자들이 그러면서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해. 쓰는 건 문제야. 쓰는 건 뭐 인터넷 자리에 쓰는 거니까. 네. 김경수 의원 사무실을 막 갑니다. 앞에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하니까 웬일이어서 막 몰래 들었어요. 사진 찍으려고 이제 압수수색 하면은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이제 막 들고 나가고 하니까. 기다리는데 안 와. 아무도 안 와. 시간이 지나도 안 와. 이상하다. 그래서 의원한테 막 의원 사무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 무슨 얘기세요? 그래 이거 이상하다. 여기서 느낀 거죠. 그래서 막 서로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검찰에까지 이제 물어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언제 나오냐. 지금 곧 나온다는데 네. 검찰이 아니 경찰이 영장도 발부 안 했는데 무슨 압수수색이냐. 띵. 그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제가 부럽네요. 천국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자들끼리 그냥 네. 정부가 오갔어. 네. 그래서 압수할 것 같아서 갔어. 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자들이 나 그냥 오늘 허탕 쳤네. 네. 이렇게 끝나는 문제인데 YTN 속보가 나간 겁니다. 빨간 자막이 나갔죠. 그럼요. 빨간 자막에 지금 속보 긴급 속보로 막 떼고 그러면 이제 앵커가 막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30분이 지났는데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중앙일보 이런 데서 현재까지는 압수수색설은 오보다. 현재까지는. 왜냐면 확인했는데 아닌데. 아닌 거지. 아닌데 혹시나 이게 이렇게 오보가 나올 리가 있나? 맞아요. 해가지고 의구심 가지면서 제목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설은 오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경찰의 말 다운표에서 그렇게 처리하죠. 그런데 중앙일보는 현재까지는 오보. 근데 그런 기사도 처음 봤어요. 현재까지는 오보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제목에서 저는 약간 혼란과 함께 악의를 느꼈습니다. 그게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제목을 뽑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계속 흘리는 그죠. 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계속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경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만큼 그런 혐의가 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그죠. 영장 네. 발부라는 거는. 그게 영장이 그냥 경찰이나 검찰 내가 간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걔네 집 가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게 법에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영장을 그러면 이게 실제 심사를 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냐 만 거냐 하는데 그게 이미 거쳤다. 그러니까 혐의가 굉장히 짙어서 이건 한번 털어볼만 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압수수색 시작.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인 겁니다. 어쨌든 경찰 조사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조사로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 매크로 조작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조작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의원이 연계됐다라는 게 보도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게 김경수는 도대체 어떤 관련인데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 기사가 지금 뭐 저희 곧 나오겠지만 5일 동안 신문 기사들 200건이 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 지면이에요. 이게 인터넷 지면, 인터넷은 막 여러 개 기사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신문은 제한된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6개 일간지가 230개가 냈어요. 6일 동안, 5일 동안. 그런데 그 중에 조선일보는 한 60건 냈습니다. 6일 동안 막 10건씩 막 때려박은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 의혹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김경수 의원은 아니다. 이거 본질 제대로 봐야 된다. 지금 경찰, 검찰 조사 나온 거 없고 오히려 빨리 수사해라. 그래서 이 문제 빨리 종결시켜라. 청와대도 같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수사해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받겠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진행을 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조사도 일어나기 전에 넌 같은 편이다. 이렇게 지금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실제로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쭉 조사했는데 정말 나왔어. 그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거기서 지금 어떤 조사도 없고 그냥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램에 나왔다는 걸로 해서 지금 보도는 끝났네. 이미 개입했네. 대선부터 사용했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모두가 가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 압수수색 끝난 거예요. 아 김경수는 확실하다. 이렇게 내주는 건 엄청난 오보입니다. 사실. 그쵸? 근데 죄송합니다. 사과했습니다. 사과가 끝난다는 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사례가 근데 YTN이 이번엔 너무 이제 의혹이 앞서가지고 실수했어. 부장급이 야 이거 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간부가 이거 지금 압수수색 됐대 네라고 자막 내주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한 번 있었어. 그러면 그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김기식 의원 관련돼서 뭐라고 출국 금지당했다. 김기식 의원 출국 금지당했다. 출국 금지는 또 뭡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범죄 행위를 자기가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야. 수사 안 받으려고. 그럴 위험이 있을 때 출국 금지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의 범죄가 굉장히 혐의가 있을 만해. 짙다. 이 사람 잡아야겠어. 할 때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 도망갈 것 같아. 왠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럴 때 출국 금지 내려지는데 그 오보를 냈습니다. 김기식 의원 출국 금지. 이게 그러면은 사실 오보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이른바 빨대 정보를 주는 빨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 번이다. 네. 내가 만약에 검찰에서 이렇게 들었어. 지금 출국 금지 됐대. 내가 검찰에서 빨대야. 내가 검찰에 있어. 근데 출국 금지가 안 됐는데 그 기자한테 대고 야 출국 금지 됐어. 금방 될 것 같아. 지금 막 쓰는 것 같아. 지금 도장 찍기 바로 전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냈어.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큰 타격입니다. 그렇죠? 언론은 그렇게 하면 바로 그걸 낼 게 아니라 확인해야죠. 그렇죠. 문제는 YTN이 사과 방송을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했다는 거예요. 한 3시간 뒤에 했죠? 그죠. 할 만큼 다 하고다. 그러면 내가 YTN을 아침에 밥 먹을 때 봤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 먹으러 봤는데 김경수 의원 좀 압수수색 됐대. 그래. 쟤 그랬구나. 어쩐지. 그래. 언론들이 그냥 떠들 리 없지. 그래. 뭔가 있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압수수색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사람들은 압수수색 한 상태로 그 경남지사 후보 나온 줄 알아요. 지금. 누가 사과방송은 다 챙겨보고 인터넷 누가 다 챙겨보냐. 그러면 인터넷에 압수수색 썰은 오보 이게 막 대문짝만이 떴어요? 안 떴어요. YTN이 압수수색을 자기네가 오버했다는 걸 어떻게 정말 정정을 제대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거는 지금 흐름이 김기식도 마찬가지고 김기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경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언론이 굉장히 모양을 만들어가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한 걸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계속 언론이 계속 들춰내는 수준으로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의혹을 들춰내거든요. 그게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지만 막 의혹을 들춰내면서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론재판 문제로 계속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YTN 오보는
확정적으로 마치 법의 판결이 있는 것처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출국 금지 됐대. 정리해 주는 거죠. 출국 금지 됐고 압수수색 나왔대. 정리를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언론이 어쨌든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이거 이상해. 이거 법으로 판단해 봐야 돼. 아직 법으로 판단한 건 없습니다. 김기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계속 이거는 얘는 잘못한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래 검찰도 나섰어. 이런 오보를 속보로 내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실수일까? 라는 부분에서 이게 한 번이면 그래 실수일 수도 있어 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같은 형태의 오보가 반복되니까 결국에 정권에게 타격을 줄 만한 굉장한 타격을 줄 만한 그것도 언론의 이런 의혹들을 딱 도장 찍어주는 이런 식의 속보 오보가 계속 나는 건 이거는 내가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그냥 실수로 보기엔 되게 어렵다. 아무튼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 지금 언론들이 자기네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금 김경수 의원께서 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얘네 YTN이 정말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같이 그냥 똥 싸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YTN이 이 오보된 거 PD저널에서 YTN 이딴 오보로 망신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새에 대형 오보만 3차례다 해서 뭐 경축 군축 이야기랑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 출국 금지 그리고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이게 3가지가 지금 속보 오보로 계속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래 박진수 언론노조 YTN 지부장이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YTN 보도가 엉망이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벌써 몇 번째 오보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최남수 사장이 빨리 물러나고 보도국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난린 거죠. 지금 YTN은 지금 오늘 파업이 아마 79일째일 거예요. 이렇게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되는데 그럼 빨리 보도국을 정상화시켜야지. 아니 내가 사장인데 오보가 너무 많이 나와. 우리는 근데 그냥 예능 채널이 아니라 우리 보도 전문 채널의 핵심이 뭐예요?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근데 지금 정확성 따위 없는 근데 문제는 신속성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월호 교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속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보기에 이게 신속성인지 아니면 조작성인지 의도성인지 자기는 의도성을 제일 앞에 두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런 보도 행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만약에 이게 큰 문제다. 이거는 YTN에 대한 신뢰를 정말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보도국 기자의 대다수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YTN은 정말 살릴 사람이면 생각해야 된다. 자기가 정말 어느 선까지 물러나더라도 이게 받아야지. 이게 지금 YTN 망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야. YTN으로 다 거짓된 정보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너무 흥분했죠. 근데 이거 흥분할 만한 겁니다 정말. 맞아요. YTN 보도 전문 채널이에요. 이러면은 이거 회수해야 돼요. 이거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없앨 수밖에 없어. 왜냐면 보도 전문 채널이 보도가 아니라 오보 전문 채널이 되고 있는데 오보 전문 채널로 사람들 다 현혹시키는데 없애야죠. 허위사실 유포예요 이거. 가짜뉴스 공장. 그러니까. 다음 소식도 YTN 소식이에요. 미디어스의 송창한 기자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YTN 사측 큰 따옴표 노조의 청와대 기자회견 방통위 중재 훼손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언론사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19일 날 오찬 간담회를 열었대요. 근데 왜 열었느냐 하면 이번 27일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니까 좀 약간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제 앞서 나간 보도를 내거나 너무 이제 과잉된 보도를 냈을 때 이게 자칫 회담이 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통상 이제 양해를 구하죠. 양해를 구하고 서로 이제 좀 자제하자라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국내 47개 언론사 대표들이 초청을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 YTN 대표 얼굴을 맡고 있는 최남수 사장이 초청을 받았겠죠. 그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YTN 지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YTN 지부 측에서는 성명을 지난 6일날 이미 내고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을 내면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그렇죠. 청와대 앞에 시위를 하면서
청와대가 지금 최 사장을 초청한 거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9일 날도 청와대 출입도로에서 피켓 시위를 계속 했겠죠. 근데 이게 당일날 이제 오전 11시부터 청와대로 통하는 길목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최 사장이 너무 일찍 간 거야. 너무 뭐 설렜는지 빨리 가고 싶어. 약속 시간부터 되게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오찬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대박. 그리고 오찬 행사 종료된 다음에 주차장에서 이제 마주쳤을 때 항의를 하니까 최 사장은 대답 안 하고 뭐 어쩌라고 이러고 간 거죠. 청와대를 빠져나간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최남수에게 그 방문한 것도 웃기지만 YTN 사측이 자기들 이제 공문을 내서 지부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니들이 그렇게 가서 노조가 그렇게 최남수 초청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노력을 훼손시키는 거다. 우리 지금 중재 받고 있는데 싸우자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파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YTN 구성원들이 피로감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라는 멘트를 한 거죠. 이게 노조 발언이 아닙니다. YTN 사측이 한 발언이에요. 우리도 피곤해. 그러니까 사측이 지금 너무 피곤해. 사측이 이런 지금 이런 공문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오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공문 쓸 시간에 지금 오보나 챙기고 사람들 어떻게 다시 보도국 사람들 돌아오게 할 건지를 생각해야지. 이 개판치고 딴 데 사장이 좀 불편했겠죠. 자기 청와대요 사장으로 갔다 왔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빴죠. 근데 그 기분 생각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냐를 고민해야지. 지금 오보 전문 채널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오명을 뺄 거냐. 기자들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팩트 체크 여러 명 하는 사람 생겨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더 웃기는 거는 YTN 정상화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이게 사측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멘트들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회사는 YTN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방통위 중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진정성이 없는 게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렸지만 사측이 이번 중재에서 방통위라고 약속을 했던 어떤 그 비공개 원칙을 깨버렸죠. 예전에 한번 다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중재와 관련된 원칙을 먼저 깨버린 그 존재들이 우리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면서 노조를 공격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정부가 세고하는 것들을 보고 어떤 걸 느끼냐면 사측이 정말 화해를 할까? 중재를 받고 정말 이거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아마 어제 그 기자회견도 그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이거 지금 얘네가 그냥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시간만 계속 보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노조원들이 진짜 떨어지게끔 하려는 거 아니야? 해서 아마 행동을 더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재 노력, 그러니까 중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중재가는 중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재가 들어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YTN 정상화를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되고 서로가 저는 최남수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선택할 데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일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우선 오보 전문 채널 이것만 좀 털어내라. 그러려면 진짜 보도국 기자도 들어와야 되는데 보도국 기자들 다 나와 있는데 답은 명확해요. 그렇죠? 지금 YTN이 왜 비정상인지. 그럼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기자들이 정확하게 취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근데 기자들이 지금 최남수 사장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사측은 어쨌든 최남수 사장을 지키겠다 하면서 60%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60% 이상의 반대가 아닌 이상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현명하게 YTN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들 좀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MBC가요. 네. 안철수 논문 표절 옛날에 보도한 거 2012년이죠. 대선을 앞두고 MBC에서 안철수가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몇 개 나왔죠. 근데 그때 그게 나중에 이제 오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보가 아니라 조작이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 있을 때 그때 정치부장의 지시로 일어난 건데
그때 그 보도를 했던 기자는 현원섭 기자입니다. MBC의 현원섭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캐치한 거예요. 딱 소스를 보고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올린 거죠. 발제를 한 거죠. 그런데 아직 내용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반론도 있고 이제 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기사 요건이 아직 좀 들어갖춰졌다. 했는데 어쨌든 이걸 올리니까 해라. 김장겸이 최종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아니 이거 약간 좀 요건이 덜 됐는데 했더니 그거는 뭐 나중에 반론으로 추가해주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안철수 측에 이거는 이제 논문 표절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멘트를 또 땄는데 인터뷰 내용을 따온 거예요. 근데 김장겸 그 당시 정치부장이 아니 어차피 우리 그 기자 멘트에 그런 내용이 한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인터뷰 넣어줄 필요 없다. 뺀 거예요. 결국엔 그 보도가 뭐라고 나왔냐? 안철수 논문 표절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이 다른 교수의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학 박사 학위가 사실상 안철수 후보 경력의 출발점이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원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결국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 저도 그때 모니터하고 있었는데 이 뭐야 이거 반론도 없고 막 그냥 무조건 주장이에요. 이게 그때 그 사례가 MBC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선거 운동원이 된 보도 중에 하나. 사실관계 확인 제대로 안 하고 반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됐던 보도예요. 근데 그 보도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발제한 현원석 기자는 사실 이게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좀 패치했는데 아직 이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판단할 데스크가 네 그거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뭐 이런 반론도 좀 달아주고 좀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인터뷰는 빼. 이미 한번 다뤘잖아.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 리포트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현원석 기자를 조사했더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MBC가 이거는 단순히 오보가 아니라 의도적 조작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왜냐면 기사 요건이 안 됐다는 거를 발제했던 사람도 알고 있었고 발제를 받은 데스크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네 라고 강행한 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터뷰를 또 빼 라고 한 거. 그래서 더 불리하게 한쪽에 편향적인 보도가 나오게 한 건 이거는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낸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 현 기자가 그 제보를 받은 것도요. 당시 새누리당 현원석 기자가 새누리당 출입 기자였거든요. 거기서 소스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쨌든 소스가 나와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안 후보 논문이랑 그 표절 대상 논문이랑 막 이렇게 비교 자료를 그쪽에서 받은 겁니다. 소스를. 그랬더니 몇몇 교수한테 이제 또 자문을 했더니 어떤 교수는 표절이다. 어떤 교수는 표절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내라. 현 기자는 이거 좀 더 조사 좀 갖고 있다가 하자 했는데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음해하려는 게 아니었느냐.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요즘 이번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김경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앞둔 후보자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이 사람은 했어. 충분한 반박을 실어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지금 수사 결과나 뭐 결론이 나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문표절위원회에서 그거 논문 표절 아니다. 이렇게 뭐 논문 표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보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선거에 큰 타격을 줍니다. 후보자한테. 그렇죠? 저놈 저런해서 안 돼. 근데 이런 지금 보도들 지금 비슷하게 나온 양상들이 이 2012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때 어쨌든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정사과위원회가 MBC 정사과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거는 완전 조작인 것 같다. 조작으로 보인다. 이거 단순 오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개입 정황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장겸 전 사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야, 니네 검증위원회 정상화위원회 아니고 조작위원회로 바꿔라. 왜? 당시 보도한 기자가 전화를 해서 정상화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그거 자체가 조작된 거다. 정상화위원회 보도자료가 조작된 거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로 자기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로 제가 보고 후에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음에도 그런 자료가 배포돼 누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화위원회라는 간판을 내리고 조작위원회라고 하면 어떤가? 명예훼손의 무고죄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김장겸이. 그러니까 내가 현 기자랑 통화했더니 현 기자가 자기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됐다고 하더라. 아 그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미디어오늘 기사거든요. 그러면 미디어오늘 기자는 어떤 궁금증이 들까? 진짜 그랬을까? 그래서 현 기자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현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이 정상화위원회 보도자료가 혹시 현 기자가 얘기했던 거랑 좀 내용이 다른가요? 그랬더니 현 기자가 정상화위원회에서 배포 자료는 사실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많은 여러 매체 기자들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장겸이 조작을 지시했냐고 물으면서 정상화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하기에 김 전 사장한 전화해서 내가 해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다. 뭐냐면 내가 취재한 아이템에 대해서 기사가 되는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근데 편집회의를 거쳐서 부장 지시를 받아 제작했다고 소명을 했는데 김장겸이 이 아이템을 나한테 꽂아준 것처럼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나와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상화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현 기자 갖고 와서 냈는데 이건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해! 반론을 이해 받으면 돼 라고 하는 과정들이 정상화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현 기자 그러니까 실제로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 기자가 그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가 맨 처음에 초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작성 초안에 들어갔는데 데스킹 작업에서 빠지게 됐다. 이거 실제로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부장 생각에는 표절의 의혹이 있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캠프 반론이 들어갔으니 이 같은 내용을 또 교수 입을 빌려서 보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기자의 노기자 해서 뺐다는데 사실 나는 내가 인터뷰했으니까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다시 미디어오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기자가 뭐 반론을 안 받아온 것도 아니고 반론도 받아왔고 그리고 이게 아직 미진한 부분이어서 조금 늦춰서 좀 더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강행해서 냈고 반론을 이후에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정상화위원회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 오보라고 볼 수 없고 의도적 조작이다. 정치적 조작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박한성 PD가 살아있었다면 분노했을 공정위 결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요거는 좀 앞뒤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고 박한성 PD 기억하시나요? 네. 그 EBS에서 네. 그러니까 EBS와 그 계약을 맺고 독립 PD로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나가셨다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정말 그냥 작은 사고였느냐, 누구한테는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끊임없이 제작비를 깎으니까 적은 돈으로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죠.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촬영도 하고 운전도 하고 막 끊임없이 어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는 굉장히 무리한 일정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속에서 사실 이 사고가 유발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독립PD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박 PD가 돌아가신 다음에 더 그게 확 폭발됐죠. 이 프리랜서 그 감독들, PD들에 대한 이 방송사의 갑질. 그죠. 그래서 계속 단가를 깎고 사람들을 계속 끝으로 몰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독립PD협회들이 이거 결국에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서 그 문제를 적극 제기했습니다. 그 박한성 독립PD가 그 EBS 촬영을 하러 떠나기 전에 EBS와 계속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분쟁이었느냐면 박한성 독립PD가 제작비를 EBS한테 이제 일부러 받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어떤 뭐 프로젝트 같은 곳에 지원을 해서 받게 된 거예요. 제작비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EBS에 이제 보고 얘기를 했겠죠. 소통을 했겠죠. 이 돈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EBS가
또 너도 계약서 갖고 와. 한번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 근데 조항을 봤더니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이 제작자한테 귀속이 된다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EBS는 아니야. 이거 방송사업자한테 다 준다고 고쳐야지.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계약서를 고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지원금을 줬던 그 단체, 그 곳이 한국전파진흥협회인데 그쪽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작권 우리는 이 사업 자체가 저작권을 제작하는 사람한테 위임을 한다. 그러니까 EBS가 뭐 그걸 하든지 말든지는 너네 둘이 해결해라고 해서 거부를 한 거죠. 사실 계약서를 고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PD는 그 입장을 전합니다. 그 전파진흥협회에서는 이걸 고치지 않겠대요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EBS 담당자들의 반응은 너 그런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이고 그 전파진흥협회에서 받은 어떤 지원금을 간접비 형태로 일부 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놔. 그죠. 삥 뜯은 거죠. 사실 그 돈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PD 입장에서는 그거는 부당해. 이거는 공적 자금이야. 그리고 제작비를 위해서 정말 딱 신청한 돈이야. 제작비를 위해서만 써야 돼. EBS 너네랑 나눌 이유가 없어. 심지어 그 PD 입장에서는 처음에 EBS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 돈을 이만큼을 줘야지 이 프로그램을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EBS가 그거는 다는 못 주고 이만큼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2,100만 원, 2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네. 1억 4천만 원 준 거예요. 7천만 원 날리고 그러니까 66%가 준 겁니다. 3분의 2만 준 거죠. 그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런 정부 지원하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다라고 소스를 준 정황이 있는 거죠. 라는 이야기가 했다는 게 그 통화 녹음에 어쨌든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면 PD 입장에서는 그거 신청해서 돈 받아서 이걸로 프로그램 만들어로 들리는 거죠. 그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돈이 지금 없는데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EBS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2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런 방송이야. 근데 자기네는 1억 4천만 원만 줬어요. 돈이 없다고. 그런데 외주지액을 따왔잖아요. 1억 2천만 원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40%를 달래. 그러면 4,800만 원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은 2억 1,000만 원짜리 사실 그 방송을 1억에 지금 처리하는 그런 꼴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 PD가 이 뭐야? 이거 니네가 너무 제작비 조금 줘서 내가 이거 지원 받아고 하는 건데 너 지금 뭐 하냐고. 이거 양아치 짓 아닌가 하면서 이거는 불공정 거래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걸 항의합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데 어떤 판결을 내렸냐? 이번에 판결이 나온 거죠, 근데?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정위에서 내린 그 내용은 당시 지적재산권이 EBS 있다라고 그 수정을 요청했던 그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와 상관없는 다른 계약서에 대한 어떤 변경 요구였기 때문에 아니다,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건 무혐의 하나 처리했고 네. 돈을 그다음에 정부 제작지원금의 40%를 EBS가 삥 뜯으려고 했던 간접비를 요구했던 거 이 부분도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간접비를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판단이 불가하다. 이렇게. 모르겠다네 그냥. 우리는 모른다.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니들끼리. EBS가 정말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강요했는지도 모르겠다. 증거가 없다. 자기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가 된 거죠. 증거가 왜 없어? 근데 어쨌든 EBS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제작 지원 그 신청을 해 정부 공적 자금 그 제작 지원금을 신청을 했을 때 EBS랑 왜 사전 협의를 안 했냐? 그걸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멋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외부에서 돈 따왔으면 이거 우리는 그 간접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인데, 근데 박 PD하고 당시 그 소통을 했던 EBS 편성 PD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제작비 깎인 부분은 내년 초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전파진흥원 같은 곳에 신청해서 충당하면 어떻겠느냐라면서 김 PD님이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난다라고 말한 그 멘트가 녹취록에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EBS PD 제안으로 박 PD가 정부 제작 지원금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외주 이거 협력 방안에 보면 지원받은 거 보면은 40%는 EBS에 주는 거고 40%는 이렇게 쓰고 20%는 이렇게 쓰는 거다. 다른 부장들이랑 협의해라. 이렇게 누가 이제 편성국에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로 이야기했어요.
야 이런 거 갑질이다 이거 이러면서 이제 공정위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하면서 이제 박 PD가 낸 거죠.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그건 그냥 단순 안내 문자일 수 있다. 그거를 요구했을 만한 정황은 없다. 그냥 단순 안내 문자였다고 하는 EBS의 설명을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아니라 그냥 안내했는데 이렇게 40%지만 40%를 꼭 EBS에 줘야 된다고 요구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라면 이게 사실 관행이라는 거죠. 지상파들이 계속 정부 제작 지원금을 받으면 독립 PD들이 받으면 지금 박 PD한테 했던 것처럼 간접비라면서 그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당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관행인데 사실 달라고 하면은 거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갑을 관계가 완전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방송사가 야, 40% 줘라고 해도 이거 진짜 제작비로 써야 되는 돈이지만 이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 방송사랑은 다시 일을 못한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외주 제작 PD들, 그러니까 독립 PD들이 계속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박한성 PD가 살아있었다면 제목 그대로 정말 너무나도 분노했을 만한 판결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는 박한성 PD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분노해줘야 되는 결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입니다. 어제 이제 방송계 갑질 119랑 방송 스태프 노조준비위원회가 공개를 했던 방송 제작 현장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이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방송사들이 성역 없는 보도를 하겠다면서 삼성을 까는 보도도 하지만 자기네들 그 한겨레 21이 제기했던 상품권 폐해를 비롯한 방송계 갑질 보도를 지금까지 안 내고 있거든요. 그거가 성역인 거죠, 방송사들한테는. 근데 그렇다면 과연 방송 제작 현장의 성폭력 실체 조사 결과는 보도를 했겠느냐라는 게 궁금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 답은 있었지만 그건 베나베나 쇼 아니더라도 너무나 쉬운데 네. 답은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그러니까 어떤 방송사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 정도. 너무 기대가 높네. 제가 약간 희망을 언제나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상했던 그대로 저녁 방송 저녁 종합 뉴스로 한정할 경우에는요. 7개 방송사 중에 단 한 곳도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11시에 시작이 된 기자회견인 거, 그러니까 11시에 이 결과 발표를 진행을 했거든요. 오전 당일. 그래서 방송사 기자들이 그림을 만들거나 보도를 하기에 전혀 뭐 부담이 되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던 거죠. 의지만 있다면 너무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비롯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보도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대를 했구나. 그러면 저녁 종합 뉴스로 한정하지 말자. 좀 범위를 늘려보자. 온라인까지 다 보자라고 했는데 그나마 두 군데가 저녁 종합 뉴스는 아니지만 자사의 다른 프로그램, 메인 뉴스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보도 꼭지로 이걸 다뤘어요. JTBC입니다. 두 군데. MBC, KBS. MBC, KBS. JTBC, MBC. JTBC, MBC. 이 부장님이 맞추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MBC는 뉴스데스크는 아니고요. 뉴스투데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방송 스태프 90% 성폭력 당해도 참았다라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MBC는 온라인 기사로도 요걸 한 번 더 송고를 해요. JTBC 같은 경우는요. 그 정치부회에 톡 쏘는 정치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송계에도 성폭력 만연 사례 살펴보니 하면서 이제 이 사안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은요. 19일 기준, 그러니까 1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했을 때 온라인 송고 기사조차 안 내놨어요. 마치 이 세상에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예면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이 무렵에 조현민 대한항공 그 전무 그리고 그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막 불거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갑질의 일환인 거예요. 그 성폭력 그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본질적으로 이거는 현장의 권력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당하는 것도 현장의 권력 구조에 의해서 이제 피해도 사실 현장의 권력 구조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 이거를 처리를 거의 한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냥 참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권력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이 같은 거죠. 이런 총수일가 갑질이나 방송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
이런 실태도 본질은 갑질, 권력관계의 구조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취지에 동감을 해서 이 보도를 막 열심히 할 거면 사실 이 보도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현민 대한항공 그 갑질 논란 관련 보도는요. 4월 10일부터 한 18일까지 일주일 정도 동안에 많이 내놓은 곳은 한 18건, 12건 막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아무리 적게 한 것도 한 최소 3건 정도는 내놔요. 저녁 종합 뉴스만 했을 때. 온라인 기사까지 합치면은 더 많죠. 그거에 한 3배 정도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괴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 풍경 자체가. 우리는 막 성역 없는 보도를 할 것처럼 막 무슨 총수 일가 막 갑질 막 군본 구조의 문제 막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이 리포트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온라인 매체 선정 보도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달라는 그 요구를 어긴 사례들이 좀 있었죠. 근데 예를 들면 피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인데요. 방송계 성폭력 좀 막아달라. 구체적 피해 사례 충격. 이렇게 쓰고요. 매일신문은 방송 제작 근로자 89.7% 성범죄 피해 경험 충격적 설문조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어뷰징의 문법을 따르는 거예요. 어뷰징이네요, 그거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얼마나 충격적인지 클릭해보고 싶게 유도하는 되게 선정적인 단어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피해 사실만 적시하지 않았을 뿐 이 사안에 그런 식으로 소비하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방송 제작 현장 성폭력 실태라면서 관련 보도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선정적인 제목이죠. 충격과 같은 맥락이에요. 상상하기조차 힘들어. 어느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면에 그럼 좋은 예시는 하나도 없었느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노동가 세계라는 그 매체가 있는데 여기는 제목을 방송 제작 현장 프리랜서 성폭력 구조적 문제 드러나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다음 MBC가 온라인으로 송고했던 그 기사 있죠. 작가 조연출 성폭력 당해도 비정규직이라 참는다. 또 서울경제 보도 제목인데요. 방송 스태프 90% 성폭력 피해 프리랜서 고용 불안이 원인이라고 뽑습니다. 이 세 가지 좋은 보도 제목이라고 뽑은 거의 공통점은 다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보도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선정적 개인의 그 사례가 아니라 정말 구조가 문제구나 하면서 기사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사 제목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민원련 대댓글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댓글 코너에 지금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 지금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어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좀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근데 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지금 언론들이 진짜 얼마나 깽판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댓글들을 많이 달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은 제보들을 댓글에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거와 다른 좀 맥락 있는 거 좀 소개 몇 개 해드릴게요. 그러면 박달동 범고래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셨네요. 회담 준비도 빠듯하실 텐데 그 쓰레기장에는 왜 가셨는지 이해 불가. 필요한 일이 있으심 장충기 불러 조지면 일사천리일 텐데 하면서 우시는 표정. 이게 굉장히 블랙 코미디거든요. 사실 지금죠. 여러분 언론사 사장들을 제일
말 잘 듣는 거는 장충이가 한마디 하면 잘 들으니까 장충기 부르면 장충이만 1대1 다이다이 뜨시면 되는데 뭐 굳이 거기 이상한 애들 오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이러면서 눈물 표시. 아 이게 현실이라니. 아이고. 블랙 코미디를 본인이 하고 났더니 너무 씁쓸해서 눈물이 나. 오는 그런 댓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언론 우리가 밝혀지고 있는 언론 현실에 대한 어떤 풍자 이런 이야기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렸고요. 레이니 칠스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속이 시원한 방송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뷰를 일단 방송 내용에 대한 리뷰를 해주셨고요. 근데 저는 드루킹 관련 보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예전에는 야당과 보수 언론이 내놓는 그런 의혹들이 조마조마 좀 했는데 이번 거는 그냥 황당해서 어떤 오보를 내놓나 정도로만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내일은 또 희망 에너지로 만땅이신 분여 회장님과 그 반대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신 유안학님의 방송이네요. 요즘 언론들이 가히 미쳐간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막 나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언론이 정말 바쁠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즐거운 주말 푹 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희망 에너지를 가득 차지 못하고 어제 한번 제가 희망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요. 월요일부터 모아놨던 거 지금 미리 선물로 땡겨서 써가지고요. 네. 트러스트 노원님께서요. 네. 정말 오늘은 진짜 언론의 엉망진창의 모습을 많이 봤다. 요즘은 단독병에 걸린 언론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따옴표 오보를 남발하고 그리고 MBC가 오늘 저녁까지도 드루킹 관련해서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런 거 우리가 예전에도 경험해봤어요. 유병헌이라고. 세월호 구조 못한 게 나와야 할 지면과 방송에 이 사람이 손가락에 하나가 없다는 둥 유대균이 도주 중이고 미녀 호위무사랑 둘이 있다는 둥 세월호 뉴스가 아닌 유병헌 뉴스가 계속 나왔던 그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거는 좋아요, 댓글 좋아요가 아니라 매크로도 아니고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미쳐가고 있다.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짜증을 우리 분여 회장님의 원기용 모으시듯 모아오신 금요모드와 유민지 부장님의 천혜향 껍질 깔 때 튀는 그 톡 쏘는 스프레이 같은 그 느낌적인 그 느낌 그거. 전혀 안 느낌적인. 내도 이렇게 또 자꾸 내가 이분 댓글에 자꾸 디스하게 되는데. 저 댓글과 싸우지 않아요. 근데 제가 되게 원래 많이 싸워봐가지고 원래 전투 모드야. 항상 어떤 글의 전투 모드이기 때문에 직업병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아무튼 두 분이 해소해 주실 거라 믿는다 했는데 저희가 오늘 해소하는 방송을 했나. 저도 오늘 분노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기억에 나지 않고 베나베나 저기서 지금 저렇게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제 오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정말 너무 죄송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사세 0416님 잘 들었습니다. 보도 같지도 않은 보도 보고 들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열받는데 활동가님들은 어떠실지 짐작이 안 되네요. 그리고 코감기 때문에 모두 건강 챙기면서 일하세요. 내일도 탈탈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언제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댓글이 정말 힘이 돼요. 네. 지우짱님이라고 글을 남기셨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미디어 탈곡기를 듣습니다. 우리 시민이 공정한 방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오보가 생성되고 황색 저널리즘이 판을 치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취재 없이 우락가이하고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언론 환경은 여전합니다. 다른 나라 방송 신문들도 이런가요? 미디어 탈곡기를 들으며 시민으로서 매일 분노만 하고 있어야 하는지 바른 언론 환경을 위해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하는지 우울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미령곰택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언론의 오보와 기득권을 향한 행동 언제쯤 고쳐질까요? 라고 하면서 미령곰택님이 이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어떤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진짜 개인이 겪으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멘탈이 참 너무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언론에 상처 입었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요번 오보를 보니까 언론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밑에 보면은 오늘은 5.18 광고로 셀럽이 되었고 해맑은 미소가 트레이드마크인 유민지 기획부장님과 베나베나쇼 호스트인데 숨기를 좋아하는 베나나 활동가님의 방송이군요. 오늘 방송도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정일 PD님이 베나베나쇼 한번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팬심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네. 오늘 결국 퀴즈 유 PD님 못 맞추셨죠? 제가 맞췄습니다. 그렇죠. 계속 틀리네. 그러니까 저에게 업수임 여기고 받으시는 네. 웃음을 비웃음을 이봉 활동가 다시 데려와야겠어. 이후 활동가는 원래 잘 틀려요? 제가 맞췄어. 그러니까 더 많이 틀려서 PD님이 약간 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정말 깽판 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진짜 TV나 뭐 인터넷이나 보면 볼수록 화만 나는. 그래서 아까 그 지휘장님께서도 너무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데 같이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무언가 하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희망으로 안고 좀 이 화를 그래서 어떻게 좀 잘 수거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너무 속상하지 않은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